두산 팬들도 요새 좀 답답하시죠? 4, 5위 하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다. 캠프 때 좀 구단주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야 이게 두산이 뭐 작년 재작년에 성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났던 팀도 아니에요. 그쵸. 그죠? 항상 우관 네. 이상은 포스트 갈 수 시즌은, 있는 예, 이런 근데 작년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었고 사실 두산은 올해 5강 후보로 강력한 그렇죠. 후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캠프가 지나면서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을 또 확인이 되면서 올해는 달라. 특히 네. 이제 외국인 선수가 지난해 투수 쪽에는 4명이 13승을 했는데 지금 데려온 선수들의 이름값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코로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선수가 한국에 왜 와라고 그럼요. 할 정도의 네. 기대치를 받고 있었고 잭로고 선수 같은 경우는 왼손인데 이 스위퍼의 수비라는 이 캠프 때 연습 경기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시범 경기를 보고 야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했는데 일단 출발이 또 다른 부분에서 부상자가 또 그렇죠. 속출을 하면서 좋지는 않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은 제가 이제 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제 회사에 두산 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오래된 팬들 왜 그래? 왜 그래라고 이제 네.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아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 투수 쪽은 뭐 부상자도 많지만 일단 저는 이제 타격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타격 지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가 그렇죠. 심지어 이제 외국인 타자까지 좀 부진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없는데 지금 객관적인 타격 지표를 보면 팀 타율이 8위고 득점은 22개밖에 안 됐어요. 9위고 뭐 장타율 같은 경우 2할 때예요. 아하. 3할이 안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팀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이 생각했던 그런 타선의 시너지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야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 후반에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 어즈맥 팀장님 계시겠지만 좀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두산이 8경기지만 네. 구원 투수 상대했을 때 팀 타율이 1할 8분 4리 꼴찌입니다. 그리고 심각하네요. 이거. 심각하네. 7회부터 9회까지 경기 후반의 팀 타율 역시 1할 7분 6리로 좀 안 좋고요. 여기에 7회까지 뒤졌던 경기 5경기 다 졌습니다. 아 뒷심이 진짜 약한 거죠. 없습니다. 아, 약한 게 갓진이나 아니라 불펜도 없- 지금 없는 헐거워졌는데 거군요. 뒷심이 거의 좀 없다. 물론 이 중심에는 케이브 선수의 좀 부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두산은 지금 타선이 제대로 응집력을 내지 못하고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KBO 리그에 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 왕조란 타이틀을 달 수 있는 팀이 두산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계속 이제 네. 우승팀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때의 두산은 끈기가 있고 뒤에 가서 뒤집는 뒷심이 굉장히 뚝심. 강한 팀이잖아요. 뚝심. 뚝심. 그런 팀인데 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이번에 이제 허경민 선수의 이적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허경민 선수의 이탈이 되면서 강승호 선수가 3루를 오고 그러면 센터 라인 자체가 이제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허경민 선수가 가지는 이런 가치. 네. KT는 허경민 선수 이강철 감독 계속 캠프 기간 입에 달고 다녔던 오, 말이 맞아요. 입이 거의 귀에 3번 걸렸었어요. 타자에 최적화되는 네. 카드를 내가 KT 와서 처음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허경민 선수 네. 잘하고 있네요. 허경민 선수의 이 가치, 이 중심에서 좀 잡아줄 수 있고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우승 DNA를 가진 선수가 빠져버린 게 저는 그 중심에, 그러니까 두산 타선이 좀 가라앉아 있는 네. 원인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타팀 감독이 저한테 얘기했던, 그러니까 두산에 있었던 허경민 선수를 두고 한 얘기였는데, 저런 선수 한두 명만 있으면 어느 팀이든 5강 언저리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네, 평가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물론 뭐 이적을 했고 어떻게 될 그거는 뭐 손을 떠난 이제 끝난 그렇죠. 문제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두산에 허경민 선수가 없다는 점, 이게 타선이고 수비고 전체적인 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막상 7경기, 8경기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는 이승엽 감독의 네. 계약의 마지막 해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이승엽 감독은 이제 시험 때죠. 진짜 시험 때인 진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 이게 시험 때가 저는 한 중반쯤에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초반부터. 빨리 와버렸어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4, 5위 하려고 야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멘트는
구단주가 했고 이승엽 감독이 미디어 대회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를 노리겠다라는 했는데 지금 이 메시지 자체가 주는 게 엄청 묵직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구단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사장이나 단장에게 하는 멘트잖아요. 사실 저게. 근데 이제 선수단 보고 앞에서 있다, 캠프지에서 이렇게 네. 했다는 것은 성적 무조건 내야 돼? 우리는 그 이상 보고 있어?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는데 지금 이 성적이다. 물론 저는 두산은 올라갈 수 있는 네.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올 전력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저는 이승엽 감독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지난- 구단주가 원해서 데리고 올라왔지만 그렇죠. 결과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본인도 이제 3년이에요. 이제 맞아요. 핑계가 안 통해요. 내가 처음에는 몰랐고 초보였고 둘째는 팀을 알아가고 있고 우리는 만들어 보겠다. 우리는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핑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케이브 부상 이탈 이야기도 드렸고 부진 이야기도 드렸는데 타선에서는 어떤 그 점수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운드 쪽에서는 특히 이제 뒷심 쪽에서 김태견은 뭐 확실한 마무리인데 볼 수가 없죠.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김태균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작년에 많이 던져서 그런가 지금 강제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강제 관리? 김태현 선수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문제. 마무리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언제든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한두 점을 뒤집으면 우리는 얘가 있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 카드를 제대로 못 써보지. 써요. 지금 신이란 카드를 세 못 게임 보고- 나왔잖아요. 지금 8게임 중에. 지금 영이잖아요. 또 잘하고 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 이- 카드를 이런 이 그 투타 언밸런스를 불균형을 어떻게 좀 더 기다리면 좀 나아질까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병헌 선수는 지금 복귀가 거의 복귀가 눈앞에 이제 있다고. 곧 하고 그렇죠. 있고 네. 저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구단에서 처음 부상이 알려졌을 때 이게 이제 선수의 이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했을 때 네. 괜찮다고 하는 그 같은 부상인데도 괜찮다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선수가 우선이 돼야 되죠. 선수가 안 좋다 하니까 그걸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승엽 감독도 그랬고 그렇게 길게 이탈을 하진 않아요. 어. 수술까지 이어지고 네. 이 정도 부상은 안고 뛰는 국내 KBO 리그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하니까 좀 돌아오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타자 쪽인데 네. 결국 두산이 살려면 케이브가 살아나야 돼요. 네. 케이브는 저는 올해 사실 가장 제가 좀 정방꿀이긴 하지만 아. 가장 기대를 모았던 선수가 좀 저는 케이브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KBO 리그에 오는 외인 타자들 보면 대부분 직전의 성적을 보면 80경기 언더에서 치렀던 맞아요. 약간 우리 지금 1.5군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이 선수는 지난해 124경기 주전. 이상 네. 주전으로 뛰었던 네.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아무리 콜로라도 로키스 이제 그거를 콜로라도 홈구장을 썼다고 하지만 이 진짜 현역 빅리거가 왔기 때문에 어떤 타선에 시너지를 좀 넣어줄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게 그랬죠. 근데 잠깐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감기 몸살로 1군 엔트리가 말소됐잖아요. 지금 감기로. 근데 감기로 10일을 빼는 거는 좀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뭐 담겨 있지 않을까요? 감기로 이 그것은- 외국인 타자를 11일 동안 지금 팬들이 못 이제 쓴다? 물어보는 게 네. 교체한다. 네. 뭐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쉽지 않아요. 이 외국인 타자들은 그 로하스 선수 얘도 네. 있었고 일단 결국 100타석은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럼요. 100타석이면 딱 25경기거든요. 25경기는 그렇죠. 꼭 한 달입니다. 네. 그거까지는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저 기사의 제목 중에 감기 몸살보다는 214에 좀 더 포커스가 네. 갑니다. 214에. 그 사유는 그냥 핑계 같은 거군요. 네. 저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아니 감기 몸살, 저도 감기 몸살이에요. 근데 저도 좀 결장을. 저는 외국인 타자는 특히 ABS가 도입되면서 교체 여부는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에 위즈덤 선수 왔을 때 처음에 감을 못 잡았잖아요. 이 ABS 존에 대해서. 근데 ABS 존은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이없게 삼진을 당하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 특히 빅리그 무대에서 살아남았던 선수들은 자기만의 존이 있고 그렇죠. 그 존에 대한 설정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지난해였어요. 지난해 외국인 타자 실패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전부 다 잘했습니다. 그게 이제 물어보면 그 이제 구단에서 하는 얘기도 결과적으로 ABS 존이 한몫했다. 누구에게 공평하고 내 맞아요. 존만 설정해 놓으면 여기서 빠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고전할 수밖에 네. 없다.
메이저리그에 썼던 마이너리그에 썼던 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 아, 그런데 여기는 컴퓨터가 하니까 그래도 내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스트라이크 주더라. 요건 볼로 주더라. 요거를 영리한 타자들이니까. 물론 지금 사실 $100만 이상 받는 타자들이 그럼요. 15억 받는 예.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능력치면 충분히 ABS 적응이 끝나면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주 일단 이제 KB가 빠진 게 좀 걱정이긴 한데 이번 주가 지금 키움하고 롯데 6연전이거든요, 두산이. 네. 좀 분위기. 저는 여기서 반전을 못하면 우리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시즌에 감독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4월 한 달을 맞아요. 최소 5화를 맞춰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밀려버리면 두산이 향후 일정을 보면 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밑에 떨어져 있는 컨디션이 안 좋은 팀, 그리고 키움은 몰라요. 방망이가 워낙 네, 좋아가지고.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팀들하고 대결해서는 무조건 승수를 쌓아야 돼요. 2승 1패 플러스 6연전이면 2개 정도는 쌓아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초반에 너무 쳐져 버리면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네. 올해 KBO는 더 심할 것 같고. 두산 좀 불펜 좀 보강.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보강 좀 같아요. 예. 실무진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이렇게 좀 하지만 서로 필요한 불펜 투수들을 데려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좌완. 그래서 이제 뭐 볼빠른 좌완. 트레이드 얘기 잠깐 좌완 볼빠른. 들어가면 이제 SSG가 불펜이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와, 불펜 지금 너무나 짱짱해요. 네. 이제 김민 선수가 합류하면서 맞아요. 김민, 노경은, 조병원 요 라인은 지금 확실하죠. KBO 리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라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앞라인에 이로운 한두솔 이런 선수들이 좀 앞에 또 막아주게 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군에도 뭐 김태형이나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트레이드 혹시 오퍼 많이 들어오냐? 네. 안 들어온대요.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SSG 받은 건 없군요. 다른 쪽에는 좀 들어오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 포지션은 있는데 저쪽은 투수 쪽으로 없답니다. 근데 SSG는 찾는 거는 딱 하나예요. 타자. SSG는 타자. 거기도 타자를 좀 찾고 있는 거 보시죠. 하여튼 뭐 필요하면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언젠가 뭐 무슨 조만간 일이 나올 것 벌어질지.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그리고 모릅니다. 올해 이승엽 감독은 진짜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승엽 감독에게 좀 당부를 하고 싶은. 사실 이승엽 감독하고 이제 좀 더 친해졌던 계기가 뭐 친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승엽 감독에 좀 더 알게 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포인트는 제가 항저우 기술위원 들어가면서 같이 위원하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좀 보면 독한 야구. 독한 야구. 내일이 없는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에 가장 필요한 야구 아닌가요? 네. 맞아요. 독한 야구. 아직 뭐 8경기 했습니다. 이슬 시간 감독이 많이 이 남았어요. 프로 지금 오프너를 상당히 애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통화하고 있을 때 크보 오프너 잘 봤어요라고 하셨는데 보고 계실 줄 모르겠지만 응원하고요. 저 독한 야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를 굉장히 잠실. 싫어하실 것 같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엽 네. 감독. 파이팅. 네. 보카보카님께서 저 중계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 시즌 데뷔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네. 전 대구에서 대구가 저 삼성과 하나 경기예요. 그 경기 때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챗. 네, 슈퍼챗. 빅 차장님은 차기 감독 선동열 아니다. 왜 이래요? 아니다. 두산 전설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이지은님은 우리는 야구장에서도 집에서도 돈을 내고 야구를 보는데 아하. 선수들은 돈을 받으면서 경기력이 아하. 최선이냐? 하지만 그럼에도 전 오늘 잠실을 갑니다. 응원해 주세요라고. 잠실로 응원을 가신답니다. 두산 팬이십니다. 야구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네. 저 그 손석희 질문들 봤더니 김은희 작가가 그렇게 야구를 보면서 글을 썼다고 죽였다고. LG 성적이 안 좋으면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중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